문제 두 문제만 더 풀어보자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중과세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82페이지 70번 아웃라인만 알면 됩니다. 82페이지 70번 70번 신중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70번) 82쪽. 자, 기역, 병원은 도시형 업종이에요. 수도권에 병원을 짓거나 늘렸을 때는 중과 안 합니다. 골프장은 사치죠? 4배로 중과하네요. 고급 주택도 4배, 4배로 중과하고 법인 본점, 지점은 중과하네요. 본점만 중과. 백화점도 도시에 필요하죠? 이런 것도 도시형 업종이다. 그래서 기역과 미음 빼고 중과하네요. 기역과 미음을 도시형 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71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 하나.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표준세율에 4배를 합하는 거, 사치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4배는 분수로 시험이 나와요. 100분의 400을 합한 사치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점, 별장, 사치네. 골프장, 사치. 고급주택, 사치 4개네요. 4배짜리가 4개. 과밀억 채권은 2배짜리예요. 100분의 200. 이렇게 아웃타이란만 알면 되는 거죠. 4개. 과밀억 채권은 몇 배를 합한다고요? 2배를 합하네요. 간단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한쪽만 과세하는 뭘로 들어가나요? 특례세율로 들어가요. 저 8월 1일 날 이사하는 거 알죠? 이사한다고 모든 업자들이 나 앞에만 전화와. 나 죽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우리 집 사람 앞에 전화하라니까 대화가 안 된대. 나 앞에만 전화 오는 거야. 뭐 고치는데 사람이 아파트면 좀 문도 좀 열어놓아야 되잖아. 비도 안 오는데, 그죠? 환기가 돼야 안에가 마를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 꼭 문을 닫아놓더라고. 가서 열어놓으면 오직 좋아. 빨리 말라서 빨리 공사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앞에 아까 메시지가 왔더라고. 우리 여자가 뭐냐면은 문을 못 열게 한대. 좀 열게 좀 해달라, 창문을. 비도 안 오는데 열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갖고 더운데 싸울 수도 없고 참 죽겠더라고요. 그래 고지식 해갖고 16층이라 도둑놈도 못 들어와요. 모기는 들어오겠지만 자, 모든 게 나 혼자 신경 써요. 쉬는 날은요 아파트에 가서 있어요. 부실공사가 일어났어요. 그 아파트 부실공사가 일어났고 조경부터 뭐 안에부터 개판이요. 개판. 주민들이 쉬쉬해. 내가 그래서 너무 개판이라 거기 입주자 카페에 있죠, 그죠? 올려놨어. 나 이런 아파트 처음 본다. XX다. TV 한번 나오게 만들자 그랬어 내가. 공중파를 좀 올려야 좀 건설회사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난리야. 너 누구냐고. 너 누구냐고. 조용 입 닥치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요. 완전히 지금
왕따 당하게 생겼어. 입주민으로서. 오, 그렇게 아줌마들이 무섭더라고요. 뭉쳐하고. 너 누구냐? 가만히 있으라 이거지. 네가 억울하면 고쳐서 살면 되지. 왜 전체를 호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내 제자들이 수없이 중개업자들이 그 동네 많잖아. 나 앞에 물어보더라고. 완전 부실이라고 나 다 일러 바쳤어. 완전 부실. 지금 매매가 안 돼. 나 때문에. 근데 잘했잖아요. 저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업자도 모르잖아요. 저같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봐라. 벽지가 완전 삼류벽지다. 벽지 어디 가서도 뭐 다 얘기했어. 그래갖고 내가 저 찍어서 보내줬어. 중개업소로. 그게 다 소문났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래야 이제 잘 좀 고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줘. 잘못하면 큰일 나요. 부영이 아니야. 이 동탄 이돈시에 두 군데가 부실 업체예요. 벌써 부영은 매스컴 탔잖아요. 회장 구속되고 아주 잘 짓고 있어요. 지금 입주 연기하면서 잘 짓고 있어. 내가 들어가는 거는 부영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자, 공부합시다. 나 좀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특례세율. 문 여는 것까지 나 앞에 신경 쓰게 만들잖아 지금. 자, 공부하죠. 자, 특례세율로 들어가요. 세율의 특례. 특례세율은 두 개가 있죠. 1번, 2번으로 반드시 나눠야 돼요. 자, 요약집 보죠. 51쪽 특례세율, 세율의 특례. 51쪽 1번과 2번으로 나눈다고요. 섞어지게 만들어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1번, 2번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뭐다? 외우면 안 돼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는 거? 2% 빼는 거.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왜 2%를 빼요? 그럼 뭐가 남아요? 2% 빼면 등기만 남아. 등기만 과세하는 거. 2% 빼면은 취득을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내 것이 돼요. 왜 2% 뺄까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금으로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7개. 딱 7번까지 있잖아요. 외우면 안 된다. 첫 번째는 개인 간의 환매 등기. 글자 그대로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환매는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니까 형식적인 취득이죠. 취득을 빼고 등기만 하는 거요. 환매. 다시 취득하니까 취득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나왔다. 상속. 상속이네. 상속. 자, 칠판 봐요. 상속은 농지와 외로 물어보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로 가요? 표준세율.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돼야 특례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로 과세했어? 아까 2.3. 외는 몇 프로? 2.8. 이렇게 하면 표준세율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아니라 감면대상 농지. 그래서 감면대상 농지는 2% 빼고 등기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왜 2%를 뺄까요? 농민이 받았기 때문에 2%를 빼는 거예요. 감면대상 농지. 자, 그 다음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은 왜 2%를 뺀다?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 2% 빼준다고요. 그래도 뒤에 것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2를 더하는 거예요. 표준세율. 길게 물어보면 2를 뺀다. 왜 빼? 농민이 받았으니까 농민 지원 차원에서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 상속을 무주택자가 받으면 2% 뺀다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망합니다. 남편 명의로 돼 있었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남편이 사망해요. 그러나 독하게 사는 사람은 여자가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딱 사망했는데 부인이 상속을 받아. 근데 부인이 무주택자죠? 그럼 취득세 몇 프로만 내는 거야? 0.8만 내는 거야? 2% 빼줘요. 무주택자는. 내가 옛날 이랬잖아. 병점에 근무할 때 남편이 사망한 거야. 담배 너무 많이 피워갖고 폐암 걸려서. 이거 실장님이었어. 물어봐. 취득세 몇 프로냐? 안 배웠냐고. 다 까먹었대. 0.8만 내는 거예요. 그 부인은 무주택자니까 2% 뺀다고요. 3개월 딱 지나니까 얼굴이 환해져.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바로 생겨요. 요즘은 3일만 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진짜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맞는 얘기예요. 그냥 헐레벌레 갖고 막 돌아다녀. 좋아갖고 처음만 그래. 처음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했잖아. 그럼 재산은 전체 재산은 그대로잖아. 합병하면 전체 재산은 그대로죠. 그 대신 합병된 후 법인으로 등기는 다시 해야 돼. 왜 2% 뺀다? 전체 재산이 그대로니까 2% 빼는 거예요. 옛날에 2% 낸 거니까. 합병. 취득이 아니잖아.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공유. 합유까지 들어왔어요. 공유가 왜 나와? 이렇게 공유를 물어보면 몇 프로야? 원래 2.3이잖아. 공유 합유는.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야. 2가 들어가면 표준세율, 취득과 등기를 같이 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2% 빼고 0.3만 과세합니다. 단순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2%를 빼?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오늘 할 때는 0.3만 냅니다. 특례세율로 가요. 요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은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물어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특례세율로 간다고요. 공유도 양다리 걸쳐 있어요. 상속도 양다리 걸쳐 있고. 그래서 시험은 양다리 걸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인생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양다리 걸쳐 사는 인생이야. 알아들었나요? 양다리 탁 걸쳐 놓고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이거 양다리야.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출제돼. 다리 조심해야 돼. 자, 공유. 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그 다음 뭐가 있어? 다섯 번째,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이네. 이전했잖아, 이전. 그럼 이전하면 뭐다? 항상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죠? 이전하면 취득을 빼고 등기만 과세합니다. 이거는 이전했을 때 이거는 어떤 뜻이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옮겼다고요. 그대로 옮기면 취득은 아니죠? 그러나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만 과세합니다. 그럼 가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되면 취득이니까 둘 다 과세하고 표준세율로 이렇게. 그래서 이 법조문은 뭐다? 건축물의 이전은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외우지 말고 초과되지 않으면 취득은 아니잖아. 2% 빼고 등기, 표시 변경 등기 다시 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된다고요. 한쪽만. 그 초과되면 취득으로 본다. 둘 다 과세하는 거고. 그래서 5번 지문을 분석 잘해야 돼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과 이게 종전 건축물과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과하면 취득이니까 둘 다 합쳐서 과세해요. 이 지문은 2% 빼는 것은 어떤 지문이라고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액이 초과되지 않아더라도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뭐만? 등기만. 2% 빼고 등기만. 자, 그 다음 6번 민법이 나왔네. 민법 나왔네. 민법 제83구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83사조 등은 뭐를 이혼 등을 얘기하네. 이혼하면서 뭐를 가져간 거야? 재산분할. 머리가 나쁘면 이혼하면서 하나도 못 건져요. 재산분할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취득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는 다시 해야죠.
왜 재산분할은 취득이 아니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하면 안 돼요. 재산분할. 다음 임목. 이거는 임목도 원목 생산을 유한 거니까 이런 임목도 2% 빼고 7개네 토탈 7개 7개가 나오면 2%를 빼고 등기만 한다. 자, 칠판 봐요. 외우지 말고 왜 2% 뺀다? 이거는 환매니까 내 것을 다시 취득하니까 취득이 아니다. 그 다음 상속은 왜 2%를 뺀다? 농민이 받았고 무주택자가 받았으니까 2% 빼준다. 법인의 합병은 왜 2% 뺀다? 재산이 그대로니까. 그리고 공유는 왜 2% 뺀다?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2% 빼고.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은 왜 2% 뺀다?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이 아니잖아. 가액 초과되지 않으면. 그러나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왜 재산분할 2% 빼나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니까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 다음 임목은 왜 2% 뺀다? 원목 생산을 유한 거니까 2% 빼고 등기만 7개. 흐름을 꼭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상속과 공유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 조심하자. 자, 흐름도 한번 볼까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다 그랬어요? 2% 부족해서 이혼당하는 거야. 얼마나 쪽팔려. 그죠? 2% 부족해서. 그래도 재산 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프네요. 머리 나쁘면 하나도 못 건져요. 이혼할 때. 소송 걸고 난리야. 근데 결국 하나도 못 받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대한민국의 89%야. 그리고 양육비도 준다 그래 놓고 법적 장치를 안 해놓으면 양육비도 안 줘. 딱 서너 달 주고 이제 그냥 버텨. 버텨. 이혼할 때는 조심해야 돼. 근데 웬만하면 그대로 사는 게 좋아. 나중에 자식들에게 폭탄 맞아. 저도 이혼 충동을 느꼈잖아.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이혼하면 죽인대. 제대 딱 하니까. 나 아들 무서워서 못해. 웬만하면 살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들 말은 듣게 되더라고요. 죽인다는데 어떡해.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내가 질 것 같아 싸우면은.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자 밑에 2번 나왔잖아. 이번에는 밑줄 그은 거 뭘로 과세한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뭐다?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 2%만 과세한다. 그럼 이거는 뭐를 과세 안 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이쪽은 등기만 하는 거. 반대예요. 이쪽은 등기 안 하고 2%만 내는 거. 뭐가 답이라 그랬어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이 답이잖아. 간주취득이 뭐야? 취득으로 본다 2%.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하는 거. 간주취득이 답이에요. 간주취득이 답이라고. 예외는 볼 필요도 없고. 자, 넘어갑니다. 자, 52쪽 넘어가요. 지금 이론반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 격주니까 이해가 돼요. 그죠? 이론반이라도 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더 중요해요. 자, 꼭대기 1번, 2번, 3번. 이거 간주취득이잖아요. 간주취득.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개수는. 간주취득은 뭐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 그러나 면적 증가는 제외해야 돼요.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표준세율 몇 프로? 282 이렇게. 면적 증가는 제외. 제외는 표준세율 2.8%. 자, 그 다음 2번 뭐다? 가액 증가 지대로 나왔네. 2%. 자, 그 다음 3번은 과점주주. 설립 시요, 설립 후요. 설립 후 취득으로 본다 2%. 설립 시는 아예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8번 무덤. 묘지 무덤도 2%. 무덤도 2%만 내는 거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무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번이다? 9번. 9번 잘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오늘 구박이 너무 심하네요. 임시건축물 이거 꽉 잡았잖아. 이거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는 거는 과세. 몇 프로? 2%.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임시건축물 찾았어요? 여기 봐, 여기 봐. 길 가다가 모델하우스가 보이죠? 뭐 생각나?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해서 그대로 있으면 2% 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거잖아. 간주취득은 2%만. 무덤도 2%만.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2%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반드시 나눠야 돼. 섞여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섞여지게 말아?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섞어지게 막 만들어.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83페이지 72번 한번 풀어보세요. 83쪽 72번 83쪽 72번 중과 기준세율을 뺀 등기만 하는 거 2% 빼는 거 자, 1번 상속 감면대상 농지 2% 빼죠? 왜 2% 빼? 농민이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단순 분할을 얘기하는 거야. 지분이 초과되면 유상으로 갑니다. 초과하지 아니함 단순 분할 2% 빼는 거. 왜 2% 뺀다? 앞에서 2% 낸 거니까. 2% 납부했으니까 등기만 내는 거.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재산 분할 2% 뺀다. 왜 빼? 부부의 공동재산이니까. 자, 그 다음 개수 나왔다. 간주취득이네.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함. 이거는 2%를 빼는 게 아니라 2%로 과세하는 거죠. 이거 개수를 1로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5번. 자, 넘어가죠. 자, 73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3번. 자, 2% 빼는 거. 기억 환매 등기 2% 빼죠? 왜 빼? 취득이 아니니까.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하니까 형식적이야. 자, 그 다음 2번은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를 빼는 게 아니라 2% 과세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그 다음 재산 분할도 2% 빼는 거. 왜 빼요? 공동재산이니까 취득으로 안 봐요.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단순 분할이죠? 2% 빼는 거. 왜 빼?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2% 빼는 거. 그 다음 73번의 답은 뭐가 있어요? 5번밖에 없네요. 뭐를 집어넣었어? 니은 임시건축물을 집어냈네요. 1년 초과 2%짜리를. 그러니까 뭐만 정리하면 답이 나와. 2% 빼는 거는 7개. 2% 빼는 거.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74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중과 기준 세율만 2%. 간주 취득 등이 답이죠. 기역, 개수, 가액 증가다, 면적 증가다.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 세율로 과세를 해요. 이파리 2.8%. 가액 증가가 아니잖아요.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 세율 2번. 가액 증가 2% 맞네. 설립 후 과점주주 2% 맞네. 상속 농지 양다리 걸쳐 있네. 양다리 걸쳐 있잖아. 이거 농지는 무슨 세율로가? 표준 세율. 농지 2.3% 표준 세율의 표준 세율. 그럼 중과 기준 세율은 몇 개밖에 없어? 니은과 디귿.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다음 74번은 별표시 딱 해요. 표준 세율과 2%짜리가 뒤섞여 있어요. 별표시 딱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75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 공유 하변은 2% 빼는 거죠? 2% 빼는 거예요. 2% 납부했으니까 이전 나왔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2% 빼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 분할도 뭐다? 2% 빼는 거. 묘지는 2% 등기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나왔다. 이거 2% 1년을 초과하는. 그러나 사치는 무조건 중과세율로 가요. 제외. 사치는 4배를 합한다고요. 제외. 1년을 초과하는 거는 몇 프로다? 2%. 그럼 2%로 가는 게 몇 개예요? 몇 개? 아닌 거를 물어봐. 2%로 가는 거는 2개예요. 리을 미음. 아닌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2% 빼는 거 알아들었나요? 무덤이나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2%로 가는 거.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그 다음 76번 전체 세율입니다. 자, 같이 가요. 76번 1번 고급주택 별골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을 증축 또는 개수하거나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서 증가되는 건축물 추징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2번은 몇 년이라고 찍혀있어? 5년 이내 5년 이내에 찍혀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높은 가액으로 추징하죠? 높은 세율로 추징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합니다. 원칙은 부동산이네요. 무슨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할까요? 무슨 세율로? 표준세율 2% 더 표준세율로 계산하잖아요. 부동산 취득.
자, 그 다음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중축 등으로 인해서 5년 이내 뭐가 됐다는 거요? 중과세 물건이 되면 높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낮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높은 세율로 과세해요.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추징.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그럼 옛날에 취득세 납부했다. 100만 원. 높은 세율로 과세하니까 500만 원이 나오네. 그럼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해야죠. 그럼 500만 원을 추징할까요? 100만 원을 추징할까요? 600만 원을 추징할까요? 항상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하고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네요. 앞에 거 빼고 100만 원 빼고 얼마만 추징한다고요? 400만 원만 추징한다. 추징하죠? 그럼 추징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배웠어요?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추징 기간은 30일이라고요. 60일 안 줘요. 그리고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 앞에서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할까요? 포함할까요? 제외. 그럼 여기서 옛날에 제때 안 내서 가산세 20만 원이 있었어. 그럼 옛날에 취득세를 얼마 냈어요?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죠? 120만 원 냈다고요. 가산세는 취득세에 더하니까. 그럼 얼마를 뺀다? 100만 원만. 120을 빼면 380 줄어들죠?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네요. 가산세 제외하고 공제해요. 3번 출제됐네요. 자, 그럼 이제 뭐를 추징할 건가? 과세물건. 뭐를 추징할 건가? 5년이라면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보다 둘 다 추징을 합니다. 전체를 추징하는 거예요. 5년 이내면은 5년이 왜 나왔어요? 5년이 왜 나왔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중과세 기간도 제척기간이 5년 안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5년이 지나면 중과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중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에 들어있으니까 둘 다 추징합니다. 근데 이제 5년 지났어. 5년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중축등을 하잖아요. 그죠? 5년이 지나면 뭐다? 땅은 과세를 못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고요. 5년 지났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증가되는 법만 건축물만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추징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 5년 이내는 전체를 추징해요. 중과세율로. 5년이 지나면 땅은 과세를 못한다.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합니다. 그래서 1번은 법조문이 5년 경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건축물 맞는 거예요. 1번. 왜? 2번이 5년 이내니까. 그럼 5년 이내는 증가한 가액 틀렸잖아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추징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5년 이내니까 둘 다 추징하는 거예요. 둘 다 토지 건축물 전체를 추징한다고요. 증가되는 건축물 틀렸죠? 증가되는 가액에 대해서만 틀려요. 이거 전체를 추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토지 건축물 가액 전체를 추징한다고요. 답이 2번.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 동일한 과세물건이 2개 이상 했을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이거는 뭔 뜻이다. 앞에서 취득세 냈죠? 중과 물건이 되면 높은 세율로 다시 과세를 해요. 이 지문은 취득세에서만 쓰는 지문입니다. 재산세에서 이 지문이 나오면 옳은 틀린 답이에요. 이 높은 세율은 뭐다? 앞에서 세금을 내고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높은 세율로 추징하여 재산세에 나오면 틀린 지문 취득세만 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쭉 나왔다.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더라도 사채니까 중과합니다. 이유는 취득세는 물세예요. 한 명이 취득하든 시차를 두든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면 추징한다고요. 적용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이거 5번. 공장의 신설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자가 다를 때는 누가 법상 납세 의무자다? 소유자가. 신증설자는 세입자로 보는 거예요. 세 들어서 남의 건물에 세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라고요.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유자. 신증설한 자 그러면 틀려요. 자, 넘어가죠. 자, 77번. 77번 별 하나 딱 표시해요. 77 별 표시. 한번 풀어보세요. 포인트가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전체를 추징해 토지건축물 전체를 추징합니다. 무슨 세율로? 중과세율로. 표준세율 옆에 가서 걸쩍거리면 안 돼요. 정답이 몇 번? 5번.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 경과. 응용.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 경과라면 답이 바뀌죠? 답이 몇 번으로 볼게요? 1번. 중축 등을 했다고 그랬잖아. 5년 경과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증가되는 건축물만. 땅은 과세를 못해요. 5년 지났으므로 납세 의무 소멸. 5년이라면 답이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전체 문제. 자, 78번 별 표시 딱 하고 전체 문제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풀어보세요. 조금 시간 더 드릴게요. 자,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면세점. 자, 여기 보세요. 면세점은 얼마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이죠. 이하, 이거 요건이네. 근데 얼마요? 100만 원은 범위를 물어보네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없다면 범위다. 그럼 100만 원은 50만 원 이하 범위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 그러나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인 경우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경우는 맞는 지문이에요. 50만 원인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므로 100만 원은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 아까 금방 했죠? 낮은 세율이 아니라 뭘로 간다? 높은 세율. 자, 나왔다. 3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국가유상. 국가유상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보금액. 답이 몇 번? 3번이잖아. 국가유상. 국수공판장 검증. 시가표준액 안 쓴다고 그랬쇼. 자, 그 다음 오른쪽 대도시. 중과하는 거죠. 대도시는. 근데 사원에게 임대 또는 직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거 옛날에 길 가다 보면 동네에 사원 아파트가 있죠.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중과를 안 합니다. 너무 크면 안 돼요. 몇 공 이하, 6공 이하.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네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복지 혜택을 주는 아파트이므로. 자, 나왔다. 5번 잘하는 거. 유상 주택 얼마요? 6억 이하. 몇 프로? 1%. 1%잖아. 2% 틀렸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 자, 그다음 79번 풀어봐요.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사치 4배. 과밀억 채권은 몇 배? 2배. 과밀억 채권이잖아. 신설, 공장. 과밀억 채권은 2배. 나머지는 사치니까 4배. 가장 낮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자, 요약집으로 한번 가요. 53쪽. 53쪽. 이번에는 납세 절차. 부가와 징수. 언제나 출제되는 거네요. 부가징수. 자, 제일 아래 53쪽 봤어요? 봤냐고요? 자, 신고납부 1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며칠? 60일 and 신고납부. 제일 밑에. 자,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자가 들어갔네. 전에 뭐 했다는 거야? 거래대금을 완납했잖아. 허가받고 파세요. 허가받고 사세요. 그럼 이거 무효죠? 무효잖아. 대금 만납일은. 그럼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또는 해제가 되면 해제일. 또는 뭐다? 축소가 되면 축소일부터 60일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등으로 따진다. 일명 기억이 안 날 때는 뭐라 그랬죠?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이 지속되면 머리카락 빠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 3번 상속은 조심하자.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60일은 너무 빠르잖아. 상속재산 분할나는 시간을 준다. 몇 개월? 6개월. 중요한 거는 6개월 앞에 말일이 붙어야 돼. 말일. 말일. 상속인에게 날짜 계산하면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그죠? 말일. 과로는 조심하자. 외국의 주소를 둔 경우 하면 안 돼. 둔. 상속인 있는 경우는 9개월. 중요한 거는 외국의 주소를 둔 경우 하면 틀려요.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래서 외국에 한 명이라도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로 간다는 거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6개월. 외국자가 들어가면 9개월. 과로 조심하자. 둔 상속인.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미니 강의를 먼저 합니다. 거기 미니 강의 나와 있죠? 미니 강의 있잖아요. 자, 오랜만에 한번 졸리니까 한번 읽어봐요. 미니 강의 시작. 읽었어요. 자, 칠판 봐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법정 신고기한이 며칠이에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죠?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신고납부하고 뭐 챙겨?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에 접수하러 가죠?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라고요. 돈 내는 거. 근데 대부분 60일 전에 불안하니까 등기가 먼저 들어가죠? 60일 전에 잔금이 끝나면 등기 신청하잖아요. 법무사 등을 통해서.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혼자 직접 해요. 혼자 직접 한다고요. 게으른 사람이나 바쁜 사람은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그럼 법무사는 엄청 띵겨먹는 경우가 있어요. 뭘 갖고 띵겨먹을까요? 채권.
채권 딱 어리숙하면 잠깐 그런 거 띵겨 먹는 방법 있어요. 저는 등기가 들어가잖아. 등기가 들어가면 취득세 언제까지 내고 등기소로 가야 돼? 전까지. 등기 신청 들어가잖아. 불안하니까. 그럼 취득세 언제까지 내고 들어가?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하고 등기 신청하라. 그 얘기예요. 그다음 미리 강의. 등기자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 전까지. 60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꼭대기 아까 했잖아. 꼭대기는 뭐야? 추징사유. 위에 박스 2개. 30일.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잖아 이거. 60일 안 써. 30일. 지금 30일 신고납부 주의하자. 과로. 가산세 제외. 왜 가산세를 제외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거니까. 가산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거기 박스 봤어요? 자, 문제 한번 풀고 휴식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87페이지. 80번. 이거 맞히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가요. 답 보지 말고 한번 맞춰봐요. 괄호만 막 메꿔보라고요. 이거 맞히면 거의 합격권. 이게 못 맞히면 이번 시험에 아리까리해요. 자, 괄호가 며칠? 87페이지 괄호 메꾸라고 그랬어요. 지금 엉뚱한 걸 번호를 먼저 보고 있어요. 홀라당. 괄호를 좀 메꾸라고요. 자, 첫 번째 괄호 며칠? 60일. 자, 상속 말일부터 괄호.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괄호. 두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괄호 메꾸라니까 막 엉뚱한 것만 하네 지금요. 괄호. 첫 번째 괄호 60일. 답 좀 말 좀 해봐요 지금. 괄호. 첫 번째 괄호 60일. 두 번째 괄호 9개월. 왜 9개월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일이 있으므로 9개월. 절대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도 읽어보지 않고 홀라당 6개월이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답이 몇 번이다? 3번에 3번. 자, 잠시 쉬었다 하죠.